안녕하세요. 새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저희는 롭다TV 이기, 그룹 변규환, 김지유, 정상민입니다. 와!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롭다 오프더 레코드 영상에서는 기존 롭다 영상들과는 달리 카메라 뒤에서 롭다 영상들을 기획하는 저희 롭다 크루들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여러분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개발협력 꿈나무로서 이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롭다 크루들도 진로 계획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 현실적인 고민들을 다 담아서 이 영상에 담았고요.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 영상을 통해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기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고고씨!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국제개발협력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23살 변규환입니다. 현재 코에카 YP 인턴으로 한 보건의료 NGO 단체에서 근무 중이고요. 저는 ODA 평가와 성과 관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22살 김지유입니다. 저는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아동권리 및 아동복지 NGO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21살 정성민입니다. 현재 2학년 재학 중이고요. 지속가능한 도시 및 경제성장 등의 사회 전반적인 요소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제개발협력이란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많이들 처음 들어봤거나 생소한 단어라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뜻을 알고 나니 어떠신가요? 이해가 되셨나요? 국제개발협력이란 분야는 국제사회라는 틀 안에서 국가 간의 상생과 그에 맞는 노력을 통해서 중요한 가치를 만든다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저희 롭다 크루들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경로와 동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님은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세상의 불평등한 측면들까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성별, 국적, 인종 같은 그런 선천적인 요소들 때문에 차별이 당연시되고 또 그런 거에 근거해서 모든 자원이 비대칭적으로 분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무시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대학교에 올라와서는 그런 생각들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지윤님은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제가 일단 아까 사회복지학과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학과를 진학한 게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돕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성민님은 혹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주로 어디로 취업을 한다고 알고 계세요? 보통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맞아요. 뭐 기관이나 아니면 복지관 같은 데 이제 취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사촌 언니가 그 코이카 NGO를 통해서 캄보디아로 1년 동안 해외 봉사를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촌 언니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그때 국제개발협력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은 되게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느껴가지고 그래서 호기심이 생긴 것 같아요. 성민이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이제 남북 유엔 안보리 회의를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에서 이제 오준 전 한국대사님의 영상을 보고 나서 그분의 이제 연설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이분이 이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서 연설을 했는데 이제 북한 주민도 남한과 같은 한 민족이다 이런 거를 보면서 엄청난 포용감을 느꼈고 저도 그분처럼 약간 국제 무대에 나가서 저의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 분야가 뭔가 저한테 더 폭넓게 작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꿈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희 롭다 크루들의 각자의 진로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님의 진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 졸업 후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조금 더 섹터 전문성을 더 갖춰 나가는 게 목표예요. 일단 YP를 무사히 마친 다음에 취직을 해서 조금 필드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제 적성에 맞는 섹터가 뭔지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가서 섹터 스페셜리스트로 거듭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JPO나 KMCO 같은 제도를 통해서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지윤님은 혹시 진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를 졸업한 후에 아동 관련 복지기관이나 NGO에 취업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일단 취업을 하기 전에 휴학을 하면서 교원님처럼 인턴이나 지금 롭다TV 하는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일단 3학년을 끝내놓고 고민해볼까 싶습니다. 성민님은 진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국제개발 협력이나 뭐 정치외교 관련해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하고 싶으면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좀 전공 심화적으로 배워볼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국제 무대인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국제개발 협력 분야를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가장 궁금했던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바로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스펙과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교원님만의 스펙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은 무엇인가요? 인도네시아에 이제 제가 3주 정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봉사활동 겸 단기 인턴십 겸사겸사 이제 다녀온 적이 있어요. 또 이제 영국에서 한 반년 동안 교환학생을 하면서 개발학을 공부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자소서 적을 때는 이 두 가지 활동에서 제일 많이 뽑아냈던 것 같아요. 뭐 친화력과 적응력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인도네시아 인턴십도 개발학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간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외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넓게 보면 국제협력의 또 다른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러면은 교원님만의 대외 활동이나 갖고 계신 자격증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NGO 서포터즈 활동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ODA 자격증, 토익 985점, 오픽, IH. 그럼 교원님이 생각하시는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의 중요한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일단 스펙 쌓을 때 편식 안 하시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스토리 구성 능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편식 안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딱 거기에 한정시켜서 쌓아나갈 수 있는 스펙이 굉장히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스펙을 쌓을 때 난 국제개발협력만 할 거다 이런 생각은 보다는 이제 조금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연관지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스펙을 쌓아 나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스토리 구성 능력은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말하면 중구난방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스펙들을 이렇게 한때 모아가지고 자신만의 이야기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한 건데요. 결국은 이게 하나의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적어나갈 수 있는 스토리 구성 능력이 자소서 적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영어는 정말 중요하고요. 네, 잘하실수록 좋은 것 같아요. 영어는. 맞아요. 그리고 콘텐츠 제작 능력도 요즘은 굉장히 좋게 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콘텐츠 제작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저는 뭐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걸 찍는 걸 좋아해서 그냥 혼자 하다 보니까 포토샵이랑 프리미어 이걸 다룰 줄 알게 됐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는 분야랑 진로 목표가 뚜렷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아동이랑 복지 이 두 가지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복지관에서 저소득층 가정, 아동, 멘토링 봉사활동, 그리고 NGO 서포터즈 이런 활동을 해왔고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희 지금 롭다TV 크루 같은 이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누는 것 자체가 저한테 큰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성민님은요? 이제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좀 방대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관심사가 외교든 뭐 국제개발이든 다른 거든 간에 이거를 이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입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교가 이제 주요 관심사기 때문에 뭐 외교부 산학 서포터즈나 아니면 이제 뭐 국제 학생회, 뭐 국제 환경 포럼, 아니면 모의 유행 같은 거를 이제 학교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외에도 이제 많은 분야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도 이제 요새 대세기도 하고 저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는 개발자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능력은 키우지 않았나 싶고 아무래도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국제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언어 관련 능력도 많이 키운 것 같아요. 혹시 언어 자격증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뭐 토익 같은 게 있고 980점이에요. 그리고 뭐 HSK 중국어 자격증
뭐 5급 있고 그 다음에 일본어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JLPT N2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돼서 추천해주고 싶은 콘텐츠나 자격증 또는 대외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규원님은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이 있을까요? 저는 자격증 중에 ODA 자격증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ODA 자격증을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ODA 자격증 교재가 2권이 있는데 코이카에서 발간되는 건데 이제 자격증 시험 모든 문제가 다 이 2권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제개발협력을 전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긴 했지만 만약에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아직까지 막 그렇게 제대로 잘 알진 못한다 이러한 분들은 이 2권만 보시더라도 웬만한 학부생 전공 지식 정도는 저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나 다양한 기관 같은 그런 좀 제너럴한 정보들부터 이제 섹터별로 젠더, 뭐 빈곤, 보건 같이 그런 섹터 전문성도 굉장히 뛰어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라서 이 자격증을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코이카나 뭐 YP 지원할 때도 가산점을 받는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격증 영문명이 이제 ODA Generalist Certificate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 자격증을 따시면 당당하게 나도 ODA 제너럴리스트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되게 유용한 자격증이네요. 네, 맞아요. 저는 팟캐스트 하나랑 그리고 뉴스레터 하나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방구석 개발협력 현직자들이 들려주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지식 그리고 뉴스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고 그리고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김치앤칩스라고 이게 이메일로 구독을 하면은 매주 국제개발협력 그 주에 일어난 이슈나 사건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알려주는 그런 뉴스레터예요.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성민님은요? 저는 대외 활동이나 서포터즈 활동을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코이카의 위코, 그 다음에 세이브 더 칠드런의 영세이버, 그 다음에 굿네이버스의 NGO 트래블러가 있고 이 외에도 이제 많은 작고 큰 NGO에서 모집하는 서포터즈 활동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스펙을 쌓을 겸 해가지고 많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